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이에요. 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올 때는 또 많이 오고 또 안 오는 곳은 엄청 무덥고 이런데 모쪼록 비 피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해요. 제가 준비한 거는요. 이거는 기정. 여기서 기라는 거는 이제 깃발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.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명정 아니면 정문. 정문 할 때 문자를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정문 후문할 때는 뭐 바를 정자를 쓰지만 이 기정자를 써서 정문이라 하면은 효자 아니면 연려 등을 이제 어떤 그 성품을 기려서 나라에서 그 집 앞에 세우는 그 붉은 문, 홍살문이라고도 하잖아요. 그죠? 이제 그 문을 이제 말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지역의 이름으로 따지면은 이제 강원도 그 정선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. 이 글자를. 그러면은 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한자를 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간 게 되게 많잖아요. 여기다 그 기를 집어넣으면 깃발할 때 기기고, 그 다음에 어조사 야자 쓰면은 베풀 시가 되고, 또 소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돌선이 되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. 그죠?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거 이제 빠지고 지금 날쌘이 들어간 거는 나머지 요거를 뺀 나머지는 우리가 깃발언 그러잖아요. 깃발. 그래서 이 깃발 같은 경우는 보통 각이진, 사각. 우리가 보통 이거를 모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모라는 거는 모났다, 각이진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 글자의 기정에 대해서는 이제 모방이 무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은 깃발언, 깃발과 관련되어 있는 거. 그 깃발이 뭐냐? 대개 보면은 이제 새 깃털로 장식한 기를 말하는데,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천자. 천자라는 거는 천자, 하늘의 아들. 천자가 어떤 사기를 고무할 때 쓰던 기다. 이렇게 나오고, 또는 천자가 이렇게 거둥할 때 어디에 이제 이렇게 다른 곳을 이제 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거둥한다 이러잖아요. 거둥할 때 쓰던 기다.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또 뭐 여름철 뭐 뜨거운 때다 그러면 커다란 그 양우산 같은 이런 파라솔 같은 걸 다 임금이나 황제 위에다 이렇게 쓰고 가는 사람도 있고, 엄청 많은 이제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잖아요. 그럴 때 여기서 천자가 거둥할 때 쓰던 기 이렇게 나왔고, 그 깃발은 주로 새 깃털로 만들어졌다. 이렇게 자전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이제 이 날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기정할 때는 깃발을 의미하는 거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깃발어는 뜻이 되는 거고, 이 생은 소리가 된다. 이게 음을 나타낸다.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. 이거는 염타말 첩. 이거는 염타말 첩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가 들어간 거 첩보, 뭐 첩보 영화 뭐 이런 거, 간첩, 첩보원 뭐 이럴 때 뭐 흔하게 우리 귀에 익숙한 한자예요. 그러면 여기 말씀원이 나온 거는 만약에 제가 비밀 공작원, 첩보를 이제 뭔가 입수를 했어요. 그럼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말로 표현을 하든 무슨 기호로 표현을 하든 뭔가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원이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여기에 지금 세상세자 밑에 나무목이 있는 이 글자는 보통 음을 빌려준 역할을 주로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원이 빠지고 초두머리가 나오면 입, 옆 이렇게 나오듯이 음을 빌려준 역할, 주로 비읍이 나와요. 그러면은 이 나머지 지금 네모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뜻이 나뭇잎 옆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럼 나뭇잎이라는 건 나무에 있고,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무에는 이파리가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. 그래서 나뭇잎 옆.
그래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. 우리가 입 할 때도 이렇게 비읍 받침이 나고 아예 옆 음이 똑같듯이 이 글자가 나오면은 그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만 놓고 본다면 나무목이 나왔고 이 세상의 모든 나무에는 이파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헛보일 환. 뭐 보통 환각증세다. 그래서 왜 본드 흡입이라든지 뭐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뭐 환영, 그다음에 환상, 뭐 이럴 때 주로 이제 이 헛보일 환을 쓰는데, 자전 말고 자원에는 뭐라고 나냐면, 본래의 그 배틀에서 이제 옷감을 짤 때 그 북실이라는 건 이제 가로로 가는 거잖아요. 세로는 말고 가로로 왔다가 철커덕 올리면 또 이쪽 가로로 가고 이렇게 되는 그 북을 거꾸로 한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 글자가 그렇게 써 있으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것이 이제 변화돼서 그 뜻이 변화돼서 이제 헛보인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뜻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은 어휘전성처럼 뜻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. 헛보인다는 뜻으로 이제 바뀐 거죠.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는 그 북실을 이제 북을 거꾸로 써놓은 글자다.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작을 요자예요. 우리가 가끔 피곤하고 막 이러면 이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뭔가 이게 작은 것이 막 떠다니는 것 같고 눈을 떴다 감으면 저 위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는 것 같고 또 떴다 감으면 또 위에서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고 아니면 점 하나가 조그만 검은 점 하나가 왔다 이런 거 보일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무엇인가가 떠다니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또 쓸 때 이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쓰면 힘력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릴류가 돼요. 요거는 작을 유자고 힘력이랑 합치면은 어릴류. 그래서 뭐 장류, 유서 할 때 유자 저거를 쓰는데 여기 한획을 긋는다든가 아니면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요거 하나를 더 써서 틀려요. 그러니까 쓸 때 되게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. 의외로 많이 틀려요. 이 글자는 그러니까 쓸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 헛보일 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뒤에 기역자 모양 같이 생긴 거는 뭔가 작은 물체, 여기 작을 요자가 나왔잖아요. 작은데 어떤 물체 같은 게 아주 작은 것이 이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, 헛보인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원래는 이제 배틀에서 옷감을 짤 때 가로로 가는 이 실이 담겨져 있는 그 북을 의미한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.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 글자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원 설명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어려운 거는 사실 별로 없는데 그 뜻글자다 보니까 외우는데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잊고 그다음에 자원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그 기억이 또 이렇게 손이 움직여서 써질 수가 있어요. 근데 뜻글자는 많이 써봐야 돼요.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시청자분이 이제 유튜브에 제 그 댓글에다가 업술무자를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해드리겠다고 답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 업술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업술무 할 때 이거는 불을 말하는 거고 연화발 그래서 이건 원래는 불화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는 장작더미를 말하고 여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. 한마디로 밑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장작더미가 있는 그 모습 그 위에 사람이 있고 다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재만 남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서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거는 사람인을 이게 옆으로 글자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옆으로 비껴 놓은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목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